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액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용액의 농도. 일단 농도를 정의하는 그 개념이 나오는데, 농도가 일단 용매와 용질이 섞여 있는 비율을 용액의 농도라고 하고, 농도의 종류에는 퍼센트 농도, ppm, 농도, 몰 농도, 몰랄 농도 등이 있다. 뭐 여러 가지 농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여기서 지금 말했듯이 퍼센트, ppm, 몰랄 요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g. 이제 여기서부터 정의가 좀 중요한데 용액이에요, 용액. 용액은 용질이랑 용매랑 합친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 이 용질 용매분의 용질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위를 퍼센트를 쓴다.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밑에서 지금 제가 위에서 쓴 것처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런 식을 이제 이용해서 용질의 질량은 당연히 이 용액의 질량 곱하기 퍼센트 농도 나누기 100으로 여기 나온 거 그냥 곱해주고 100으로 나눠준 거 뿐이죠.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이 정의만 외우면 돼요. 그냥 이 정의만. 요 퍼센트 농도 정의. 용액분의 용질이다. ppm. 100만 분의 1을 나타낸다는 거죠. 100만. 100만이면은 얼마예요? 요거 10의 6승 그램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 그러니까 엄청 극소수인 거죠. 아까 퍼센트는 얼마였어요? 이 100g이죠? 10의 2승이잖아요. 100g. 근데 ppm은 10의 6승 g. 용액 농도로 쓰일 때 10의 6승 g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는 ppm은 이 뒤에 10의 6승을 곱해준다. 퍼센트는 이 뒤에 100을 곱해준다. 이렇게 이제 외우면 돼요. 그럼 이제 5번에서 한번 풀어보면 지하수 10의 6승 g 중에 산소가 10g 녹아있을 때 그러면은 10의 6승 g 중에 10g 녹아있고 ppm이니까 얼마를 곱해줘요? 10의 6승 곱해주니까 없어지고 10ppm이다. 10ppm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몰 농도는 여기서도 정의가 중요한데 면의 1리터? 용매가 아니라 용액의 1리터예요. 용액의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부피 리터분의 몰수. 그래서 이 단위를 몰 농도 이렇게 쓴대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용액의 부피를 뭐 밀리리터를 쓴다면 우리는 이제 밀리리터 1000ml가 1리터니까 1000ml는 이제 1리터잖아요. 바꿔서 쓸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걸 곱했으니까 이거 1리터 용질의 몰수, 이제 이렇게 1리터 날라가고 용질의 몰수 1000리터 분의 밀리리터 분의 용질의 몰수. 요거 나온 거죠. 요거 나온 거고, 요걸 다시 리터로 바꾸려면 이걸 이제 곱해주면 되죠. 1000을 곱해줘서 다시 요게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의를 잘 알아둬야 된다. 정의를 무조건 외워야 된다. 퍼센트 농도는 분모의 용액의 질량. ppm 농도는 퍼센트 농도와 같지만 10의 6승이 기준이다. 몰 농도는 용액 같지만 용액의 부피 분의 질량이 아니라 용질의 몰수 이렇게 이제 결국엔 제가 지금 이 박스 친 네모는 정의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도에 따라 용액의 부피가 변하므로 몰 농도는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온도에 따라 용액의 부피가 변하므로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용액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용액의 부피는 증가하겠죠. 용액의 부피는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 농도가 변한다. 온도가 증가하면 용액의 부피는 변한다.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질의 몰수를 구하려면 여기 이제 몰농도 곱하기 부피를 하면 용질의 몰수가 나오겠죠. 왜냐면 아까 몰농도는 정의가 뭐였어요? 몰농도는 용질의 양, 몰수를 뭘로 나눈 거? 이제 용액의 부피. 그럼 이제 분자를 구할 거면 여기 용질의 몰수를 구할 거면 부피랑 몰농도랑 곱해주면 되겠죠. 몰농도랑 부피랑 곱해줬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굳이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앞에 그 정의를 외우면 이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익히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몰농도를 재려면 이제 필요한 기구, 그 기구들이 나타내는데 전자저울, 비커, 부피 플라스크, 식기병, 피펫과 피펫 필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요 정도까지만 이제 보는 거고 좀 약간 개념을 잡기 위해서 한번 요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나타내는 농도는 정의에 의해서 몰농도다. 여기는 M 몰농도다. 0.1 몰농도 설탕 수용액 100ml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은 어떻게 구해요? 몰수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100ml 정의 100ml 0.1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0.1몰은 뭐예요? 1000ml에 몇 몰이 있는 거예요? 100몰이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은 0.1이 나오잖아요. 이게 맞아요? 틀렸어요. 지금 보니까 틀렸죠. 이거 1리터로 생각해봐야죠. 1리터에 0.1몰이면 몇 몰이어야 돼요? 0.1몰이야죠. 이거였죠. 1리터에 0.1몰. 이게 이거니까 지금은
요거를 이제 밀리리터로 바꾸면 되잖아요. 밀리리터로 바꾸면 1000ml에 지금 0.1몰 있는 거니까 요거 몰수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랑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10 곱하고 여기다 10 곱한 게 뭐랑 같아야 돼요? 이 밑에 있는 거랑 이 밑에 있는 거랑 같아야죠. 그럼 10x는 0.1, x는 0.01, 그럼 x는 10의 마이너스 2몰, 10의 마이너스 2몰. 용액의 몰농도는 용액의 땡땡가 기준이므로 온도가 달라지면 물론 용액의 뭐가? 부피, 볼륨, 부피와 기준이잖아요. 부피와 기준이니까 온도가 달라지면 부피가 변해서 몰농도가 달라진다. 몰농도 10의 마이너스 2 부피, 몰농도 10의 마이너스 2 부피 다 맞았죠. 괜찮아요. 이거 뭐 용액은 정의 알고 그다음에 식 외우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제 뭘 만들어 본대요. 이런 탐구 활동 같은 거를 옛날에 많이 한 학교는 좋은 학교. 굿. 하지만 교과서로만 배우는 거 좀 그래요. 좀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0.1몰 농도 수산나트륨 관계식을 쓰면 화학식을 쓰면 NaOH 1리터 만들기잖아요. 그러면 1리터 기준에 몇 몰이 있어야 0.1몰 농도가 되죠? X는 0.1 몰수가 있어야 되죠. 0.1몰. 그럼 NaOH 4.0g을 달았대. 그런데 여기서 지금 화학식량을 안 줬잖아요. 근데 문제를 밑에 보면 화학식량이 40. 그럼 4g은 0.1몰에 해당한대요. 그래서 4g을 줬구나. 그래서 0.1g, 0.1몰이 4g이라는 걸 밑에 실험 결과에서 알려준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측정해요. 녹였고 깔때기를 이용하여 1리터 부피 플라스크의 비커에 용액을 넣은 다음 물로 비커 깨끗이 씻는다. 부피 플라스크에 물을 3분의 2 정도만 넣고 다음 흔들거나 뒤집어 용액을 잘 섞는다. 물을 가하여 용액을 표시선까지 넣은 다음 용액이 잘 섞이도록 충분히 흔든다. 실온으로 식힌 후 다시 표시선까지 물을 채운다. 요게 지금 이런 왜 자꾸 여기서 지금 제가 하나 말해 여기서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실험을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실험을 왜 이거를 녹이고 그냥 이렇게 해서 씻기고 흔들고 다시 이제 식힌 다음에 표시선을 맞춰. 왜? 그냥 어차피 1리터잖아. 1리터 용액 1리터고 수산화나트륨 녹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1리터 맞춘 다음에 그냥 수산화나트륨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다 녹아 들어가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리터를 맞추고 이 수산화나트륨을 넣으면 이 부피가 1리터가 아니라 더 올라가게 돼요.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지금 몰농도가 변환됐죠. 그럼 지금 실온으로 다시 식힌댔잖아요. 실온으로 식히고 1리터로 맞춰주는 이유도 지금 결국에는 이 수산화나트륨을 넣으면 어떤 이제 이 물이 지금 어떻게 돼서 지금 여기가 실온이 아닌 상태가 되고 온도가 부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부피와 온도를 통제해서
실온에서 1리터, 부피 1리터, 용액이 부피 1리터, 몰수 0.1 몰을 가지고 0.1 몰 농도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뭐 창의적인 문제를 나온다. 창의적인 문제가 이제 문제를 낸다. 그러면 어 탐구 영역이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이제 제가 만약에 수행 뭐 문제를 낸다면 이런 걸 하나 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과정을 하나 주고 여기 저울도 주겠죠. 저울도 줘서 저울로 이 4g을 4g인지 8g인지 뭐 이렇게 이제 여기서도 이제 0.1몰을 이제 할 수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2리터의 물을 뭐 부피 플라스크를 준비했다. 그러면은 뭐 8g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저울에 8g을 재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막 녹이고 이런 과정들. 근데 여기를 이제 어떡하냐? 식히는 과정이 없이 바로 여기를 채워버린다. 1리터로. 그리고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하고 어느 실험 과정이 잘못되었나.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부피가 커져 있을 거고, 온도가 낮아졌을 때 25도로 낮아졌을 때 부피는 줄어들 것이다. 부피가 줄어들면 부피가 여기 분모에 있으니까 부피가 줄어들면 결국 내가 만든 이 용액의 몰 농도는 0.1 몰 농도보다 커졌을지도 모른다. 어떨 때 온도를 식히지 않고 만든다면, 그렇죠. 온도가 높아졌으면 부피가 커져 있는 상태에 있을 거고, 온도를 낮추면 부피가 작아져 있는 상태니까 원래는 분모가 더 작았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분모가 더 작았어야 되는데 지금 분모가 더 커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몰농도를 만든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0.1이 아니라 0. 작았겠네요. 큰 게 아니라 이제 분모가 이제 온도가 높으니까 이제 분모가 커졌겠죠. 이제 0.1이 아니라 0.08 몰 농도가 나오고, 이제 식혀가지고 이제 이 분모가 작아졌으니까 그때 이제 0.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보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온도를 식히지 않았을 때 보기를 주는 거죠. 0.1몰 농도, 0.08몰 농도, 0.12몰 농도, 뭐 이렇게 이제 가능한 몰 농도를 이제 고를 수 있게. 그럼 요거 이제 추론해가지고, 원래는 더 작았어야 되는데 더 작다가 온도가 줄어들고 부피가 줄어드니까 여기에 도달했다. 그렇게. 하여튼 요거 좀 약간 생각 좀 많이 해보세요. 이렇게 그냥 뭐 주어진 거를 암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온도가 떨어졌을 때, 올라갔을 때 부피의 어떤 크기의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이제 생각해 보면 공부가 좀 이제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엔 이 실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용액 희석하기. 어떤 용액에 용매를 가하여 용액을 희석했을 때 용액의 부피와 농도는 달라지지만 그 속에 녹아있는 몰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쵸? 여기에 내가 만약에 뭐 10g 녹였어요. 10g 녹였을 때 여기에 지금 이렇게 녹아있을 때 내가 얘를 퍼서 버리지 않는 이상 물만 채워요. 이게 용매만 채워요. 용매만 채우면 여기 있는 용질의 양 10g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요걸 퍼가지고 버리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액의 농도가
M 몰롱도인 용액 V를 용매를 가하여 희석시켜도 용질의 양 같으므로 요런 관계가 성립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수식으로만 이게 돼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냥 숫자를 넣으면 이해하기가 편해. 숫자 1몰롱도 1몰수가 1리터에 들어있고 여기 1리터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용매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지금 뭐 어떻게 할 거냐면 얘의 몰롱도는 1몰롱도죠. 1몰롱도. 그럼 지금 이 1리터 용액을 여기 넣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2리터 1몰수가 되죠. 그럼 얘의 몰롱도는 얼마 돼요? 정의에서 2리터 1몰. 그러면 이건 0.5몰롱도.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식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몰롱도 부피 곱한 게 나중 몰롱도 부피 곱한 거랑 똑같대. 이거 똑같이 써보면 요거 몰롱도 얼마였어요? 1이었죠? 1. 부피 얼마였어요? 1이었죠? 1. 1 곱하기 1은 나중에 몰수 얼마였어요? 몰롱도 얼마였어요? 0.5. 2분의 1 곱하기 부피 나중 부피 얼마였어요? 2. 나중 부피 2 여기 2 곱하면 1. 맞네. 맞네. 희석해도 이 희석했을 때 전체 부피를 농도랑 곱해주면 이 곱해준 것과 희석하지 않고 이 몰수, 이 부피, 처음 몰수 부피 곱해준 건 항상 같겠다. 변할 수가 없다. 왜냐? 용질의 양이 같으니까. 이 용질, 이 1몰 퍼주지 않았으니까, 버리지 않았으니까, 들어오기만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식은 외워야 된다. 이거 이렇게 MV는 M-V-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은데 말로 외우세요. 처음 몰롱도 곱하기 처음 부피는 이거 처음 몰롱도 곱하기 처음 부피는 나중 몰롱도 곱하기 나중 부피와 항상 같다. 왜냐? 이 곱한 게 몰수니까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이니까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이제 혼합용액의 몰롱도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복잡해지죠. 여기서부터 같은 종류의 용질이 용해돼요. 여기 조건을 잘 봐야 돼요. 같은 종류. 함부로 다른 종류끼리 합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종류의 용질이 용해되어 있고 농도가 서로 다를 때 두 용액을 혼합하면 용질의 전체 양은 변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이것도 다 숫자 넣어보면 되는 겁니다. 이해할 때는 다 숫자 넣어봐요. 부피가 크죠? 2리터라고 하고 부피 작죠? 1리터라고 하고 얘 농도 얼마로 할래요? 농도 4로 해요. 요 농도 얼마로 할래요? 2로 해요.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한 거 농도 부피 곱하면 뭐가 나와요? 몰수 4 곱하면 뭐가 나와요? 몰수 4. 그러면은 여기에도 3몰 여기에도 3몰 들어있으니까 총 몇 몰? 8몰. 근데 8몰인데 부피를 다 더하면 몇 리터예요? 3리터. 그럼 얘 다 합친 녀석의 몰 농도는 얼마예요? 3분의 8 몰 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언제든지 이렇게 이해해서 곱하기 풀어서 구하면 된다.
이제는 이제 몰 농도 이제 지금까지 한 거 한번 리뷰해 보면 뭐 했어요? 퍼센트 농도 했고 ppm 100만 분의 이제 질량 곱하는 거. 여기는 10의 2승 곱하는 거. 그 다음에 몰 농도 이렇게 세 개 했고 정의가 뭐예요? 용액의 질량분의 질량 용질의 질량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그렇죠. 이런 지금 다 알아야 돼요. 이게 용액 여기 용질 두 개 똑같고 여기는 용질의 몰수 여기는 용액의 부피 이렇게 정의를 한번 다시 리뷰해 봤어요. 그 다음에 몰랄 농도 이제 몰랄 농도도 정의가 있죠. 정의 얘 처음으로 뭐가 나왔어요? 용매도 1kg이래요. 용매 1kg 부피가 아니에요. 킬로그램이에요. 질량 녹인 용질의 몰수. 그럼 여기 몰수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분자는. 근데 분모가 변했어요. 용액이 아니라 용매고 부피가 아니라 질량이다. 그래서 단위는 뭘 사용한다? 몰랄 농도를 사용한다. 용질의 질량 구하는 거는 뭐 뻔하죠. 이거 그냥 곱하면 되는 거죠. 몰랄 농도 곱하기 용매의 질량이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 몰 분율을 구해야 돼. 몰 분율 정의. 균일한 혼합물에서 각 성분의 양을 혼합물의 전체 값으로 나눈 것. 어. 어떻게 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A 3개, B 2개, C 4개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뭐요? 이 귤. 갑자기 귤이 먹고 싶어서 A가 귤 3개, B가 귤 2개, C가 귤 4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갑자기 A가 야, 내가 우리 전체 가진 것 중에 내가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몰 분율이에요. 그럼 귤이 전체가 귤이 9개 중에 너가 지금 3개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의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분율은 3분의 1이야. 네가 귤을 가지고 있는 건 귤 가지고 있는 개수는 전체의 3분의 1이야. B는 9분의 2야. C는 9분의 4야. 이렇게 몰분율. 그래서 이제 이 몰분율이 개념이 또 어디서 나왔냐면 기체에서 한번 나왔었잖아요. 기체에서 전체 기체가 뭐 13 몰수면 뭐 A가 4, B가 6, C가 3일 때 이 몰수의 비율이 이제 부분합을 구할 때 이용됐었죠. 부분합을 구해서 만약에 전체가 1atm이라면 이 1atm 중에 13분의 4가 A의 압력, 13분의 6이 B의 압력, 13분의 3이 C의 압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율을 떠올리면 기체에서의 분율을 떠올리면 이 몰 분율도 이해하기가 쉬울 거다. 그래서 이 정도로 몰 분율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럼 우린 지금 정의 퍼센트 농도, ppm, 몰 농도, 몰랄 농도, 몰 분율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지금 몰 분율 나오는 거 한번 여기서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갑시다. 우리가 물 이렇게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요. 물이 18 분자식 화학식량 18g per 몰이잖아요. 근데 54면은 몇 몰이에요? 3몰 있는 거죠. 그냥 3몰 있다
그리고 에탄올 요거 탄소가 12, 수소가 1, 산소가 16, 수소가 1. 그러면 16 더하기 6 더하기 24니까 얼마예요? 46인데. 근데 이게 46g 있으면 1몰인데 92니까 2몰 있는 거죠, 2몰. 예. 그럼 전체 이제 몰 분자량 뭐 다 가르쳐 주죠. 뭐 이게 3몰이고 2몰이다. 따라서 에탄올 수용액에서의 물의 물 분율은 전체가 몇 몰이에요? 전체가 5고 그 중에 3은 물이고 그 중에 2는 에탄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몰 분율은 물질의 양이 큰 물이 에탄올보다 크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몰 분율을 구했었고요. 우리가 이제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아마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퍼센트를 주고 퍼센트 농도를 주고 네가 몰 농도로 구해봐라.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이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를 알아야 되고 용질의 몰수를 알아야 되고 이 퍼센트는 지금 용액의 뭘 알아요? 질량을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을 아는 거죠. 그럼 용질의 질량과 용질의 몰수는 화학식량만 알아도 풀 수 있어요. 화학식량을 알면 몰수 구할 수 있죠. 근데 용액의 질량은 알았는데 용액의 부피는 어떻게 알아요? 이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밀도라는 거예요. 밀도는 정의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지금 밀도를 알려주고 질량을 알려줬다면 우리가 알고 싶은 부피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찾아서. 그래서 이런 개념 한번 쓱 받고 한번 요걸 이제 읽어보면 화학식량이 X인 용질이 녹아있는 AA% 용액의 농도가 D다. 아까 썼잖아요. 밀도는 D다. 질량은 얼마인지 이제 모르고 질량 부피 이렇게 적겠죠. 그럼 1리터일 때 용액 1리터일 때 질량을 구한다. 질량은 이렇게 밑에서 구하면 밀리리터로 바꿔주고 곱하니까 1000D 이렇게 되네. 질량이 용액 1리터의 질량. 그리고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은 용질의 질량이 지금 이거죠. 이거니까 지금 이 용액 곱하기 100분의 A%. 용액의 이제 질량을 구한 거고 여기 이 용액의 질량에서 퍼센트만큼 용질의 질량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를 구하려면 지금 용질의 질량을 구했으니까 그걸 화학식량으로 나눠주고 그래서 화학식량으로 나눠줬을 때 이게 몰이니까 이제 1리터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바로 몰 농도가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다 문자로 되어 있어서 어려운데 지금 이 밑에 예시가 있으니까 이거 보고 같이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해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죠. 그래서 한번 밑에를 보고 하나하나씩 따라가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밀도인 98% 황산 분자량이 98로 이만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거를 만들려면 1리터 안에 0.1몰 이렇게 있어야지 0.1몰 농도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0.1몰 뭐예요? 이거 용질의 질량이죠. 용질의 질량. 그럼 용질의 질량 얼마가 필요해요? 용질의 질량 0.1몰이면 1몰이 98이니까 9.8이 필요하겠죠. 여기 지금 써져 있죠. 이렇게 해서 9.8g이 필요합니다. 9.8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9.8g 필요한데 지금 황산이 100%예요? 100%가 아니란 말이죠. 100%가 아니에요. 98%예요. 98%. 그렇다는 건 지금 98%의 100g에 100g, 98% 100g 용액에는 98g의 황산이 들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이 용액에서 용액에 몇 g을 가져와야 9.8이 되겠느냐? 그럼 용액에서 얼마를 채취해요? 9.8을 딱 채취하면 안 된다고. 용액 100%가 아니잖아요. 100%가 아니니까 더 많이 채취해야 돼요. 더 많이. 그래서 10g 10g을 용액에서 채취하면 이 안에 황산은 9.8g 들어있다. 근데 9.8인 용액의 질량이죠. 용액의 질량. 그럼 도대체 용액 질량 10g이 부피가 얼만데? 그럼 밀도로 줬잖아요. 밀도 1.84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다. 그럼 부피는 10g, 이 질량을 밀도로 나눈 거다. 부피는 이렇게 되겠네요. 부피는 이렇게 부피가 되니까 여기 나와 있고 5.43. 그럼 결국에 만들어야 되는 건 황산통이 이렇게 이제 실험실에 있다는 거죠. 98 이렇게 써져 있는 황산통이 밀도가 이렇게 써져 있고 얘를 5.43ml를 꺼내면 이 안에 황산은 9.8g 들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꺼낸 다음에 이제 이걸 비커에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이제 여기는 5.43ml 인 9.8 황산이 있는 거고 H2SO4가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정의에 의해서 0.1몰은 있으니까 1리터만 만들어주면 되죠. 부피 플라스크에 1리터가 될 때까지 물을 채워주면 흔들어주고 이제 온도가 충분히 이제 여기 실온까지 내려갔을 때 물을 1리터 이제 채워주면 이 녀석이 98%로 만든 0.1몰 농도 황산 용액이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문제를 많이 풀게 되다 보면 딱 알아요. 98% 몰 농도. 그럼 결국에는 뭐가 나와야겠다? 밀도 줘야 된다. 밀도를 줘야 우리가 질량으로부터 부피를 환산해내고 그 부피를 가지고 이제 이만큼 취해서 만들 수 있다. 용액을 결국에는 지금 질량을 취하는 게 아니라 다 어디에 섞인 용액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 결국엔 부피를 가져오려면 밀도가 필요하다. 이 점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도 밀도가 있어요. 밀도를 줄 수밖에 없다. 퍼센트와. 그럼 이제 퍼센트 농도를 몰랄 농도로 아까 지금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변화시키는 걸 했고 이제 지금은 퍼센트 농도를 몰랄 농도로 변화시키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식을 다 외우는 것도 좋지만 식을 다 외우면 결국에는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외우세요. 퍼센트 용액의 뭐예요? 용액의 질량
용질의 질량, 용질의 몰수, 용액의 부피. 요 퍼센트는 똑같죠. 요거 똑같고,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용질의 몰수. 죄송해요, 실수했죠. 용질의 몰수. 그러니까 여기 위엔 똑같고 밑에 용액의 부피, 용매의 질량, 이게 다 다르니까 이거를 다 정의를 안 까먹으면 결국엔 풀 수 있어요. 네, 결국에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용액의 질량이 100이라고 가정하고 퍼센트 동료와 화학식량을 이용하여 몰랄농도를 구한다. 화학식량이 X, 용질에 녹아있는 A 퍼센트 용액의 몰랄농도,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을 A라고 한다. 왜냐면 A 퍼센트니까 100분의 A 곱하기 100이 퍼센트니까 100g에 A g 녹아 있어야죠. 이 A 퍼센트는 용질의 양은 이 A g 들어있는 거에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온다. 용의 100g 속에 들어있는 용매의 질량은 A 빼줘야죠. 이 A가 왜 빼줘? A가 용질의 질량이니까. 그럼 이 100 빼기 A는 뭔데? 이 용매의 질량. 여기 있잖아요. 용매의 질량. 여기 용매의 질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매의 질량. 그 다음에 용매 1kg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구한다. 이제 비례식 세우는 거죠. 이거 용매 질량 우리 구했고,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 구했어. 근데 그게 1000일 때, 용매가 1kg일 때 도대체 용질 몰수 뭐냐고. 그래, 여기 Y라고. 결국에 A 퍼센트는 문제에서 줄 거예요. 농도는, 용액의 농도는 A 주고, 이 X 화학식량은 분자 주면 나오죠. 그럼 얘도 미지수로 표현했지만 결국엔 미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A 알고 X 미지수 아니에요. 이거 줄 거고 이거 줄 거고. 그럼 여기 지금 우리가 필요한 용질의 몰수 구할 수 있잖아요. 용매 1kg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 요거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해가지고 이제 몰랄 농도 구하면 되죠. 몰랄 농도. A분의 X, A분의 X. 요거 이제 결국에는 몰랄 농도가 뭐가 몰랄 농도예요? 1kg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거 1000mg 기준이죠. 1000g 기준이었죠. 1kg. 그러니까 지금 1000g Y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여기 곱하기 1000g 1kg 이렇게 이제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 이제 구해준 거에다가 요거를 이제 생각해가지고 값을 구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왜 이렇게 나오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가 킬로그램,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인데, 여기서 지금 1000을 곱한 이유가 지금 요거 푼 거예요. 이 비례식을 풀어서 여기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식이 너무 어렵다. 식이 너무 어려워서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그냥 정의대로 한번 써봐요. 결국에 우리가 지금 몰수가 뭐였어요? 몰수 용질의 양, 여기 용질의 몰수 있잖아요. x분의 a, x분의 있고, 여기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분모에 용매의 뭐예요? 질량, 용매의 질량. 아까 100-a라면서 용매 질량. 이게 뭐여야 돼요? 1kg, 1kg. 그 다음에 1kg 다음에 뭐여야 돼? 여기 몰수 y 이래야 되죠. 근데 지금 이렇게 썼는데 여기랑 다르잖아요. 지금 이거랑 왜 달라요?
왜 달라요? 여기는 기준이 그람이니까 여기 기준이 그람이었으니까요. 그럼 킬로그램으로 맞춰줘야 되잖아. 킬로그램으로. 킬로그램 맞춰주려면 1000g 곱하고 1kg로 나눠주고 그러니까 여기 분자에 1000이 붙는 거예요. 분자에 여기 1000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다. 결국에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문제를 냅다 풀어봐요. 일단 냅다 문제를 풀다가 어느 정도 문제를 많이 풀면 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돼요. 이게 딱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뭐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만약에 똑똑하신 학생분들은 그냥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이렇게 뭐 이렇게 빨리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천천히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프가 공부를 할 때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많아져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배우면 배울수록 아는 게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제 이 기울기가 점점 이제 느슨해진다고요.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죠. 내가 5번을 봐요. 한 번을 봐요. 10번을 봐요. 언제 가장 이게 모르는 게 많고 습득 능력이 뛰어나요? 한 번 볼 때죠, 한 번 볼 때. 왜냐면 대부분 내가 봤을 때 모르는 거잖아요. 안 해온 것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내가 이거 못 봤던 거다, 내가 기억 못 하는 거다 이러는데 내가 5번, 7번, 10번 봐봐요. 그럼 이제 귀찮아요. 귀찮고 거의 다 알게 돼요. 거의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 뒷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다 알아요. 뒤에 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다 알게 돼요. 10번 정도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꼭 아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얘가 약간 이게 끊어진 거죠, 한마디로. 막 공부를 하다가 이게 쭉 가야 되는데 이어져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여기까지 갔는데 어느 부분이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이렇게 돼요. 여기는 이제 내 이제 맹점이 되는 거죠. 내 약점이 되는 거예요. 약점. 몰라. 여기만 이제 물어보면 몰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땐 용액에서 이런 농도 변화시키는 거. 농도 변화시키는 거는 이 농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정의를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은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죠. 왜냐? 이거 물어봤는데 못 풀면 너 농도 모르는 건데. 너 이거 물어봤는데 너 잘 풀어? 그럼 너 정확하게 농도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한 건데 문제는 쉬운 문제들은 이런 선에서 끝나요. 혼합물의 농도 섞는 거, 농도 정의에 의해서 풀리는 거 이런 건 쉬운 문제고 이제 이런 거 농도 변화 뭐 퍼센트에서 몰농도, 퍼센트에서 몰랄 농도, 몰농도에서 몰랄농도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거지 앞에는 엄청 다 쉽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가볼까 했는데 마지막으로 몰농도 몰랄농도가 나오네요. 결국에는 여기는 분모에 용액의 부피가 있고 위에 용질의 몰수가 있고 얘는 지금 용질의 몰수가 있고 용매의 질량이 있기 때문에 용매의 질량을 구하려면 결국엔 용질의 양을 알아야 되고 왜냐면 용액에서 용질의 그람 용질의 질량을 빼준 게 용매의 질량이니까. 그리고 또 여기 부피 질량 관계가 나오니까 어쨌든 밀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밀도가 나온 상태에서 얼마를 취하면 용액의 질량이 어느 정도 나라. 얼마를 취했더니 얼마를 취했더니 밀도가 10이에요. 1ml를 취했더니 10g이더라. 용액이 10g. 근데 몰수를 알려주니까 그러면은 이
용질의 질량을 알려주니까 그럼 10g에서 용질의 질량을 2를 빼야겠다. 아, 그러면 여기 용매 질량은 8g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문제를.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비교해 볼 게 이제 이제 용액의 이 부피 그리고 용매 질량 요게 이제 변수가 있다는 거죠, 계산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마지막 정리만 보면 비몰 농도를 가지고 용액의 몰랄 농도는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이 관계식만 보고 그냥 한번 생각해 봐요. 몰랄 농도, 비몰 농도의 몰랄 농도는 결국에 지금 분모가 커지면은 몰랄 농도가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B는 어디에 둘 다 있어요? 분자 분모에 다 있죠. 그러니까 이 농도가 커지면 지금 어떻게 돼요? 이 X에 따라서 화학식량에 따라서 이게 지금 몰랄 농도가 커질지 이게 뭐 작아질지 이제 예측이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하나만 있는 거 변수가 하나만 영향해 주는 거 화학식량 화학식량이 크면 같은 이제 몰 농도라고 했을 때 화학식량이 크다 x가 크면 이 전체 분모는 작아지고 x가 크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전체적인 몰랄 농도는 커진다. 그렇게 되네요. 이런 거는 뭐 쉽게 그냥 정리해 놓을 수 있겠죠. 화학식량이 커지면 몰랄 농도는 커진다.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 있겠죠. 분모가 작아지니까 커진다. 그럼 이 D 밀도가 커지면 분모가 커지니까 밀도가 커지면 분모가 커질 수 있으니까 분모가 커지면 몰랄 농도는 작아진다. 이렇게 밀도가 커지면 몰랄 농도는 작아지고 화학식량이 커지면 몰랄 농도는 커지고 뭐 이런 식 정도는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반대네요. 화학식량이랑 밀도랑 관계가 둘 다 커졌을 때 몰랄 농도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근데 아마 이런 관계적인 것보다 아마 식을 풀어내는 이게 이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 관계도 나올 수 있겠지만 요 정도는 이제 각자 넣어서 한번 해보시고 지금 뭐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농도까지만 정의를 딱 내리고 용액의 내림은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기압력 이제 내림이 나오고 끓는 점 오른 점 총괄성이 나오는 것 같네요. 딱 보니까 용액의 총괄성이 나오고 마무리가 되네요. 농도 정의 딱 이제 퍼센트 ppm 몰랄 이제 변환 전환하는 거 그다음에 용액의 총괄성 여기 이제 저는 여기를 총괄성이라고 할게요. 총괄성 나오면 이제 용액은 끝이 난다. 총괄성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농도 복습하시고 문제를 요거를 개인적으로 한번 이거는 문자기 때문에 사실 직관적으로 잘 안 들어오니까 숫자가 들어간 문제를 풀어보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해보세요. 결국엔 부피와 질량이 들어가면 밀도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 부피를
밀도를 이용해서 얼마를 꺼내냐, 얼마를 꺼내야 되는데 그거를 밀도와 부피를 이용해서 구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해서 너무 좋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같이 댓글에 답변을 드리고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